조선의 어벤져스,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 차코갑사의 위험, 공포의 시대, 조선은 호랑이의 나라였다. 여러분, 호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금이야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호랑이지만 조선 시대의 호랑이는 단순한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밤의 지배자였고 산의 신이었으며 인간의 목숨을 언제든 앗아갈 수 있는 걸어다니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호랑이 관련 기사만 해도 600건이 넘습니다. 집 앞마당까지 들어와 아이를 물어가고 대낮에 궁궐 안까지 출몰해 대궐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시대? 백성들은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공포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조직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력과 담력을 가진 자들만이 허락되었던 이름, 바로 차코갑사입니다. 괴물을 잡는 괴물들, 차코갑사의 선발 조건. 차코갑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의 안광을 마주하고도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을 담력은 기본, 일당백의 무예는 필수였죠. 기록에 따르면 차코갑사가 되기 위한 선발 시험은 그야말로 인간 한계의 시험이었습니다. 첫째, 180m 거리에서 화살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춰야 했습니다. 둘째, 달리면서 화살 3발을 쏘아 모두 명중시켜야 했죠. 셋째, 가장 소름 돋는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채로 50kg이 넘는 쌀가마니를 메고 수십 리를 달려야 했습니다. 내 놈들이 상대할 것은 사람이 아니다. 산속의 귀신이요. 바람보다 빠른 괴물이다. 그놈보다 빠르지 못하면 죽고 그놈보다 강하지 못하면 뼈도 못 추릴 것이다. 죽기 싫으면 뛰어라. 이 지옥 같은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는 최고의 대우가 주어졌습니다. 일반 군인보다 높은 급료와 파격적인 승진 기회, 그리고 왕의 호위무사라는 명예까지. 그들은 조선이 공인한 최고의 살인 병기들이었습니다. 사냥의 도구창과 활, 그리고 승자 총통. 자, 그럼 차코갑사들은 무엇을 들고 호랑이와 싸웠을까요? 가장 기본은 차코창이라 불리는 긴 창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덮쳐올 때 그 거대한 무게를 견디며 가슴을 뚫어야 했기에 창대는 단단한 박달나무로 만들었고 창끝은 날카롭게 벼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자부심, 활이 있었습니다. 차코갑사의 활은 일반 활보다 훨씬 강한 힘을 필요로 하는 강궁이었습니다. 호랑이의 가죽을 뚫고 뼈를 박살낼 수 있는 화살촉은 특수 제작되었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승자 총통입니다. 개인 휴대용 화기인 승자 총통에 수십 발의 철안을 넣고 근거리에서 발사하면 아무리 영험한 호랑이라도 그 화력을 견디지 못하고 고꾸라졌습니다. 차코갑사들은 이 무기들을 다루기 위해 밤낮 없이 훈련하며 한순간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전설의 시작. 강원도 설악산에 식인 호랑이. 이제 하나의 전설적인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세기 영조시대 강원도 설악산 자락에 산왕이라 불리는 거대한 식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놈은 영리하기까지 해서 함정을 피하고 마을의 장정들만 골라 습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며 호랑이의 노여움을 풀려 했지만 피해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정에서는 차코갑사 쉰명을 급파합니다. 거친 숨소리, 눈 밟는 소리, 차코갑사의 조장 박대건. 그는 호랑이에게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놈은 바람을 타고 움직인다. 절대로 냄새를 풍기지 마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다. 오직 심장만을 겨눠라. 사투의 밤, 안개 속의 안광. 깊은 밤, 설악산의 한 골짜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등 뒤가 서늘해집니다. 갑자기 말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호랑이의 냄새를 맡은 것이죠. 저 멀리 안개 속에서 두 개의 노란 안광이 번뜩입니다. 집채만 한 호랑이가 바위 위에서 대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체구와 압도적인 위험에 초보 대원들은 그만 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쏘지 마라. 아직 거리가 멀다. 놈이 도약할 때까지 기다려. 호랑이가 공중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찰나의 순간 승자 총통이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공중에서 몸을 틀어 총탄을 피하고 박대건의 어깨를 핥히었습니다. 피가 튀고 비명이 터져나오는 아비규환의 현장. 박대건은 고통을 참고 땅에 창을 박았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덮쳐오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창끝을 호랑이의 목구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경회와 증오 사이 산신을 빼다. 거구의 호랑이가 박대건 위로 쓰러졌습니다. 단 한 번의 단말마도 없이 산의 왕은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박대건은 쓰러진 호랑이의 눈을 감겨주며 묵묵히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인간을 해치는 괴물이었으나 그 압도적인 생명력과 위험은 무사로서 경외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차코갑사의 운명이었습니다. 인간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산의 신을 베어야 하는 자들. 그들은 영웅으로 불렸으나 늘 죽음의 그림자를 등 뒤에 지고 살아야 했던 고독한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사라진 위험 총성의 시대와 퇴장. 세월이 흘러 화포가 발달하고 산들이 깎여나가면서 호랑이들은 점점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일본의 해수구제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조선의 호랑이들은 씨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차코갑사들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창과 활로 호랑이를 잡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 서슬 퍼런 기계와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걸고 괴물에게 맞섰던 용맹한 만큼은 여전히 우리 역사의 뜨거운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것. 여러분, 오늘 조선의 특수부대 차코갑사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지금 우리 곁에 호랑이는 없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현대판 호환들이 존재합니다. 질병, 가난, 혹은 보이지 않는 공포들 말이죠. 그 두려움 앞에 당당히 창을 들고 맞섰던 차코갑사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용기를 내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왕도 결국은 짐승일 뿐이다라며 웃어넘기던 그들의 호방한 기운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조선의 역사를 깨우는 소중한 불꽃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소름 돋는 우리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자처럼 용맹하고 호랑이처럼 당당한 하루 보내십시오.